안녕하세요. 장동원 미래스탁의 박 시장입니다. 5월 31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36.52포인트 0.04%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PC 개인 소비 지출 발표 오늘 밤 9시 반에 발표가 되는데요. 발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이면서 개인과 기관에서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1조 3천억 넘게 순매도하였습니다. 기관은 1조 넘게 순매수하였고요. 코스닥은 839.98포인트 0.9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이 2,500억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관은 206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오늘 밤 발표될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E 지표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를 보여줬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10개월 만에 최대 대규모로 매도세를 보이면서 장중 상승분을 반납하고 전날과 같은 2630포인트 선에서 마감하였습니다. SK하이닉스도 차익 매물에 3%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2차전지에 외국인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모처럼 2차전지가 모처럼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또한 그러면서 상승했습니다. 달러 환율은 1384.50원 0.37%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에도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운주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해상운임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STS 그린노진스, 대한해운, 흥하해운, 페노션, KSS 해운 등 해상운임 관련 상승 속에 해운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지난 24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전주 대비 182.67포인트 상승한 2703.43을 기록하면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2700선을 넘어선 건 2022년 9월 이후 1년 8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미국, 영국의 후티 공습의 홍해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해운 운임 상승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해운업계 올해 실적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올 들어서 글로벌 컨테이너 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6월 초에 상하이시에서 엔트위워프 함부르크 등지로 향하는 컨테이너 운임료는 건당 7,000달러 이상으로 고시됐는데 이는 올 초 컨테이너 건당 운임료인 4,000달러 대비 70%가량 상승한 수준입니다. 대한해운에 대해서 대한해운이 이제 ST클이 나온 대한해운이 잘 갔는데 이 대한해운에 대해서는 4척의 선박을 매각하면서 시총이 40%에 근접한 유형자산을 순차적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평가하면서 목표 주가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회성 이익이지만 이익의 규모가 현재의 주가 상승을 촉발할 것이라면서 추정에 따른 이번 매각을 통해 대한해운이 총 2,697억 원의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비중국 수출 성장과 아랍에미리트 UAE의 한국산 화장품 관세 단계적 철폐 소식 속에 오늘도 일부 종목들이 화장품 관련 종목들 상승을 보였습니다. 아이큐어, 세아피엔시 상한가, 뷰티스킨, 코디,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에블시엔시 신고가, 선진뷰티사이언스 신고가 등 화장품 관련 종목들 일부 종목들이 오늘도 흐름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화장품 업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팩터로 비중국 수출과 그다음에 인디 브랜드가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K뷰티의 글로벌 시장 내 저변 확대 추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우호적인 업황 아래 브랜드사, ODM, OEM 사용기 그리고 원료 제조사가 이 전체 밸류 체인에 걸친 이 실적 호조세가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 KSE 화장품 12개월을 선행하고 있는 PE는 연초 18배 수준에서 20배까지 회복했다고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이 대형주는 중국 면세 채널에서의 점진적인 기저 회복 추세에 있으면서 중소형 브랜드는 미국과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 화장품 수출 고성장을 통한 외형 확대 기조에 있습니다. 또 우호적인 업황 아래 ODM사들의 수준은 견조하고 있고 외형뿐만 아니라 수익성의 양, 질적 개선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랍니다. 또 현재 화장품 업종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수치 모멘텀이 아직은 초입 단계이고 중장기적으로도 성장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서 이에 따른 업종 밸류에이션이 다시 한번 리레이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또 최근 한국이 아랍 국가 중 처음으로 아랍에미리트와 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가운데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등 또 공산품과 쇠고기, 닭고기, 신선과일, 조미김 등 이런 주요 농축산물이 관세 철폐 혜택을 또 받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패션 의류 관련 종목들 오늘 반등이 상승 흐름이 좋았습니다. 미국 업체 갭 실적 서프라이즈에 한세실업, JS코퍼레이션, 공구음원, 화성엔터프라이즈, F&F 등 패션 의류 관련 종목들 오늘 상승 흐름이 좋았습니다. 미국 소매 의류 업체 갭이 올가 기대를 웃도는 호실적을 공개하면서 시간에 의해서 2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분기 갭이 순이익이 1억 5,800만 달러, 주당 41센트로 전년 동기 대비 기록한 1,800만 달러, 주당 5센트 순손실에서 흑자 전에도 밝혔고, 앞서 올가가 예상한 주당 순이익 14센트를 대폭 웃도는 수치였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를 했고, 또 패트셋 집계 전망치 33억 달러도 상회했습니다. 내년 2월로 마무리되는 2025년 회계연도 매출이 정정 가이던스 부합 수준에서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전망치도 상향 조정되면서 됐습니다. 영업이익 성장세도 40%대 중반대에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앞선 10%대에서 초중반대 전망보다는 높여 잡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패션 의류 업체 관련 종목들도 오늘 또 상승 흐름이 좋았습니다.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있었는데요.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수소 연료전지 부각이 재부각되면서 상하 프론테크, 시노펙스, 삼성 SNC, 두산 퓨어셀, 이엔코리아, 비나텍, S퓨어셀 등 수소차 관련 종목들의 오늘 또 흐름이 좋았습니다. 수소 연료전지가 환경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면서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원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수소 연료전지는 수소가 이제 H2죠. 수소가 H2인데 이 H2를 연료로 산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수소의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장치로, 수소의 화석 에너지를 화석 연료에 사용 없이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기 때문에 기존 발전원보다도 발전 효율이 높고,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이고, 이 수소 연료 시장이 연평균 24.2%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수소 연료전지 관련 기업 두산 퓨어셀, 범한 퓨어셀, S 퓨어셀, 동아화성, 미코 이런 종목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제 두산 퓨어셀의 경우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차전지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오늘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미국 주요 전기차 업체들이 상승을 하면서 또 테슬라가 중국 당국에 주행 보조 시스템을 등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일어나면서 테이페스, PNT, 상하 프로탱크, 엔캠, 금양, 에코프로, WCP, PI 첨단 소재, 중앙 첨단 소재 등 2차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과 또 트루인, 넥스트칩, 라이콤, 옵트론텍,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등 자율주행차 일부 종목들에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지난밤에 이제 뉴욕 증시가 셀즈포스를 비롯한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면서 미국의 국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도 둔화된 영향으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지만 테슬라, 리비안, 누시드 등이 주 전기차 업체들이 상승했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해서 개발 중인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FSD라고 부르는데요. 풀 셀프 드라이빙인데요. FSD 이 소프트웨어를 중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정부기관에 등록을 준비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고, 중국 산업정보기술부에 소프트웨어를 성공적으로 등록하면 테슬라의 내부 직원들이 중국의 공공도로에서 차량을 주행하면서 FSD를 테스트한 뒤에 몇 달 내에 중국의 테슬라 차주들에게 또 FSD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고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미국에서 FSD를 일시불은 8,000달러, 우리나라 돈은 약 1,090만원, 또는 올 99달러, 약 13만 6천원 원의 구독형으로 판매하는데, 중국에서는 약 98달러에 해당하는 올 사용료로 서비스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전, 풍력,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좀 반등이 있었는데요. 정부가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기술, 건양그린파워, BHI, 하이로코리아, 한국전력, 한전기술, 보성파워트 등 원자력 발전과 SK오션플랜트, CS 윈드, 동국 SNC, S에너지, 대명에너지, 오시아디 등 풍력과 태양광 일부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총괄위원회가 이날 향후 15년간 2024년부터 2038년까지 전력수급 전망과
발전원 확충 계획 등을 담은 11차 정기본 실무안을 발표했는데 이 정부의 장기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차세대 원전인 SMR 소형 모듈 원자로 1기가 처음 포함됐고 대형 원전 3기를 포함해서 2030년 8년까지 총 4기의 4.9가 기가와트의 이 원자력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정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간 것은 2015년 이후 9년 만이라고 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도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3배 이상인 이제 72기가와트, 2038년까지는 120기가와트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22기가와트, 2022년에는 22기가와트를 했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전망치는 또 10차 정기본보다 높아진 것으로 2030년 기준으로 10차 정기본에서 65.8기가와트가 보급될 걸로 봤는데 이번 11차 정기본은 72.0기가와트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아울러 또 글로벌 AI 데이터 수요 증가에 따라 전력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P-OLED 출하 긍정적인 흐름 전망 소식에 OLED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참 엔지니어링 상한가, ICD, FNS테크, 나레나노텍, 선익시스템, 한솔케미칼 등 OLED 유기 발광 다이오드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국내 LGD, SDC의 북미 전략 고객사의 모빌 신작 패널에 대한 양산이 예상보다 당겨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특히 LGD는 지연 없이 납품할 것으로 보여서 올해 P-OLED 출하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5월 15K의 캐파를 추가 증설할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전년 대비 물량이 최소 2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는 또 패널단 BR에서 변화된 BRP 보드레스에서 변화된 것 외에 큰 스펙 업그레이드가 없었다는 점에서 퀄 테스트가 상대적으로 수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과거 TFT 업그레이드 등에 비해서 배제를 줄이는 것은 상대적으로 수월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또 애플의 중국 스마트폰 회복과 또 WWDC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최근 이 비전녹스가 IT OLED용 8.6세대 올 32K의 캐파에 550억 이안, 하나 약 10.3조 원을 투자하는 등 IT OLED들이 빅사이클도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갤럭시 S24 시리즈가 생산형 AI폰 판매량 1위에서 3위 차지 소식에 스마트폰, 갤럭시 부품, 휴대폰 관련 종목도 상승했는데요. 아머그린텍, 세경하이테크, H, 이렌텍, EM텍 등 스마트폰, 갤럭시 부품, 휴대폰 부품 관련 종목들도 상승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생산형 AI폰 판매량 점유율이 6%를 기록했는데 직전 분기 1.3%에서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생산형 AI폰 모델의 수도 16개에서 30개 이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브랜드로 보면 삼성전자가 갤럭시 S24 시리즈가 올해 1분기 전세계 생성형 AI 스마트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58.4%를 차지한 가운데 갤럭시 24 울트라는 30.1%로 1위, 갤럭시 S24는 16.8%로 2위, 갤럭시 S24 플러스는 11.5%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생산형 AI폰에 대조한 제조업체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 갤럭시 S2 시리즈에 탑재된 생산형 AI 기능이 대화, 회의, 녹음, 정리, 서클 투 서치, 실시간 번역 기능 등이 좋은 반응을 얻은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는 모습이고 1분기에는 600억 달러 이상의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생산형 AI 판매량이 비중이 7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K푸드 열풍성의 하반기도 긍정적인 업황 지속 전망 소식에 음식료 업종과 수산업종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한성기업, 동원수산, 신성홀딩스, 동서, 오뚜기, 현대그린푸드, 인상가 등 음식료 업종 테마들이 상승했습니다. 음식료 업종과 수산 테마들이 상승했습니다. 라면, 김밥, 김 등 글로벌 K푸드 열풍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올해 하반기 음식료 업종에 대한 투자의 의견, 비중 확대를 한 증권사에서 유지를 했고 하반기 음식료 업종 주요 이익 변수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해외여행 성장 모멘텀 기대감에 또 항공과 저가항공사 관련 종목도 상승했는데 진에어, 대한항공, TA항공, 한진칼, 에어부산 등 항공 저가 항공사 등도 테마들도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스페이스 광개토 프로젝트 추진 속에 우주항공 또 100조 원 투자 소식에 우주항공산업, 누리호, 인공위성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파이버프로, 한양 ENG, 제너코, 비치로테크 등 일부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전일 윤석열 대통령이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에서 열린 개청 기념식에 참석해서 우주 관련 정부 예산을 1조 5천억 이상으로 확대하고 앞으로 20여 년 동안 약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아침에 상승했다가 책신으로 다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달 동안도 변화무쌍한 시장에 힘든 시장이었는데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평안한 시간 되시고요. 주말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